맺힌 상황들이 있거나 근데 그걸 풀지 못해서 바깥으로 참거나 억누르거나 이제 이러고 사셨던 분들은 저렇게 이제 격한. 정신을 이제 지금 맑은 정신은 다 놓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그렇게 맺혔던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잠자는 목마름처럼 같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것만 남은 거죠. 잠자는 목마름처럼이 아니라 잠자는 목마름이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거죠. 왜냐면 그때 분명히 저항하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선생님한테 맞거나 부모님한테 맞거나 친구들한테 맞거나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맞을 때 이유 없이든 이유 있이든 맞을 때 아프니까 화가 나잖아. 네. 근데 그거를 어른이니까 또는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걸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참고만 맞았던 있는 거지. 거예요. 그냥 억누르는 거죠. 저항해봤자 더 맞으니까. 뭐 이런 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못해요. 그걸 다 풀지를 못해. 그리고 그거를 참는단 말이에요. 내가 맞아. 무서워서 그 상대 대상이 무섭거나 더 큰 어떤 아픔이 올까봐 힘듦이 올까봐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에 억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는 이제 내가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왜 약강 강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심지어는 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상태 그냥 맑은 정신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태 정도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면 그나마 큰 저기는 없이 고통 없이 덜 이렇게 힘들다 가는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선망증이 치매로 발전을 해서 맑은 정신이 하나도 안 남는 상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만 딱 남는다. 그럼 그 맺힌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쩌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막 마음속에서 막 들끓었던 확 저걸 그냥 어떻게 해버려. 아니야 나 끝까지 난 안 할 거야. 그러고 막 저항했던. 근데 요 마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 언제 제가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성향들을 우리도 담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 진짜 저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이건 안 닮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걸 닮았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좋은 거를 닮은 거는 그나마 다 상관이 없는데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닮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젊었을 때 내 정신 맑았을 때 그런 구석에 행여라도 있으면 그런 점이 행여라도 있으면은 얼른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00% 내가 내 맑은 정신이 흐려졌을 때는 100%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게 부모의 싫은 점 담고 싶지 않은 점을 그렇게 싫은데도 왜 그게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오는 거 세포로 전달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DNA 이 조직 세포처럼 마음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그 책을 보면은 그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 홀로코스터를 당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종 말살 정책을 폈던 대표의 저기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막 가스 수용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살, 총살 당하고 이랬던 가운데에서 정말 천우신조로 살아난 분들이 계셔요. 생존자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갔다가 살아오신 분들이 있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그러니까 그 문턱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았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음 속에서 살아난 생존자가 있는데 그 생존자의 자식과 그 자식의 그러니까 손자 세대 있잖아요. 그 손주 세대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뭔지도 그거는 모르면서.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뭐 의욕 상실을 느끼거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거나 아무 저기가 아닌데도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인데 이 사람은 가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연구한 결과를 보니 이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특히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한 분인 거예요. 그게 계속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음 치유로만 이 심리작용,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냥 가서 검사를 하면 아까처럼 뭐 가서 최첨단 그 검진기 갖고 검사를 다 해도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마음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원인은 나한테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엄마가 겪었던 감정 그대로를 이입받아서 물려받아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나의 외할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심리작용의 문제는 굉장히 그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림을 잘 하셔서 아 이건 영화일 뿐이야. 만약에 너 언제 그렇게 무서운 적 있었니?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끌려가지 않도록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왜 그 이태원의 그 12구 예. 사태라고 해야 되나? 참사. 참사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생존자 계속, 가운데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게 그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또 자살 충동을 느낀다네. 그래서 그런 지금 걸 2명이 예방하기 더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심리 치료를 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왜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내가 어떤 그 친구들이든 뭐 부모든 뭐 형제든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아주 영혼 없는 대답. 그랬어? 그냥 라는 식의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호소하고 힘든 거를 얘기하고 슬프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위로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구든 세월호든 우리 왜 지금 우리가 대표로 기억하고 근래의 어떤 큰 참사 사고를 겪은 분들 그 가족들이 막 계속 뭐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 저 징그럽게도 질질 끄고 몇 년씩 저걸 울고 먹어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12구 참사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세월호처럼 울고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전혀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또 꾼들이 그걸 이용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조종받아서 저렇게 악다구니 쓰고 정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쉽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꾼들이 요번 12구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에 학습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양쪽 다. 그러니까 이 참사 가족들도 학습이 됐고 특히 정책을 운영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학습이 돼갖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냐 다 뿔뿔이 흩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대하지 못하도록. 맞아요. 그래서 막 장례식장도 막 지방으로 뚝뚝 떨어 12시간을 찾아 보내고 헤맸대잖아. 딸내미 이 병원에서. 뭐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156명이나 되는 그 시신을 한 곳에 한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하지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병원들로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의도해서 막 멀리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학습된 거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못 모이겠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쁜 쪽으로 쓴 거지. 좋은 근데 쪽으로 쓴 게 아니라. 이 또 가족들은 뭐냐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지금 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쵸. 주변에. 그 1대1로 공무원을 붙였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사람들을 찾아가요. 세월호 가족들을.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은 경험을 했잖아. 학습을 했잖아. 그때도 정부가 뭐예요? 막 대응을 안 해줬잖아. 보듬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그냥 이렇게 막 피했던 그 상황에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아봤고 막 항의도 받아봤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냐?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맞아. 이구나. 이래갖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그 세월호를 겪은 세월호에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웃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울로 달아도 한치의 그 어떤 무게라든가 눈금이라도 차이가 안 날 정도의 똑같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12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49일이 지나도록 정부라든가 주변의 반응은 그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막 거부부터 하고 보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 그래서 어렵게 제발 연락처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도 안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없다 연락처 했는데 보니까 연락처가 이미 다 있었어. 있는데도 일부러 안 줬던 거 알고 그렇게 만난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들의 마음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0% 똑같은 무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은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꼭 세월호나 뭐 이렇게 12구처럼 극단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 위로받거나 축하받거나 어떤 응원을 받고 싶었던 순간들 있을 테지만
그거를 100% 위로받거나 응원받거나 축하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공감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한번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봐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그 12구 그 참사도 만약에 유명인이 하나 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남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도 음, 되게 무서운 경험이라는 게 큰 자산이 되고 유산이 되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요번에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어느 래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알려진 래퍼인데 어린 나이에 그 래퍼가 돼서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안 좋은 일로 주로 더 많은 매스컴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거예요. 장기원 아들요? 근데 요번에 또 어떤 노래 가사를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너 다 지하로 끌려갔다나 잡아갔다나 그래, 이제 지하에. 이런 식의 가사를 쓴 거예요. 음, 이 래퍼는 전두환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그런 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 시절에 국회의원이었고 그 시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 없는 사람들을 다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듣고 느끼고 아버지의 경험이 내 경험으로 유전이 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맞아. 상대방 래퍼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픈 경험을 했던 것도 유전이 되지만 이렇게 권력으로 안 좋게 어떤 힘으로 돈으로 이렇게 휘둘렀던 그 경험도 이렇게 유전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요번에 그 래퍼의 가사를 보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참 무서운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지 아버지한테서 뭘 배웠겠어. 뻔하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 자식을 두고 있거나 또는 가까이에 어린 아이를 인연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른으로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